스테디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에 따르면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협력이라고 해요. 인간은 집단적 수준으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벌들은 많은 숫자가 함께 협력할 수 있지만 유연하지 못하고, 침팬지들은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지만 많은 숫자가 함께 협력하지는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많은 숫자가 함께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어요. 1대1 혹은 10대 10으로는 인간이 침팬지와 별반 다를 게 없거나, 심지어 생존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침팬지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단위가 커져 1000대 1000이라고 한다면 협력이라는 열쇠로 인간은 아주 쉽게 침팬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피라미드 건설, 달 착륙과 같은 인간만이 이뤄낸 엄청난 업적들은 모두 이 협력 덕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집단적 수준으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을까? 답은 상상력과 믿음에 있어요. 우리는 지구상 유일하게 상상력을 발휘해 소설과 허구적 이야기를 창작해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순수하게 믿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허구적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정한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하라리의 예시를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법이라는 것은 인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인권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권리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국가는 우리가 규정한 영토적, 사회적, 문화적 범위일 뿐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미국이야, 여기는 프랑스야 등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침팬지들이 보기엔 여기가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그냥 산이고 땅이고 하늘이고 바다일 뿐인 거죠. 하라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중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는 바로 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믿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실체가 아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실제로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지 한 명도 빠짐없이 돈이라는 허구적 이야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침팬지에게 다가가 이 종이 쪼가리를 건네주며 손에 쥐고 있는 바나나를 달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동물들은 그저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새로운 현실과 가상의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진 상상력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 상상력과 믿음이 바로 베스트셀러 저자 이지성 작가가 풀이한 이 공식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R&VD,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화된다. 물론 이걸 객관적으로 따지고 들면 성립이 되지 않는 공식이에요. 방 안에서 늘 생생하게 꿈만 꾼다고 해서 내 꿈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먼저 상상력을 통해 꿈이라도 꾸어보는 것이고, 그 꿈을 믿어내는 태도예요. 그 믿음 덕분에 인류가 지금껏 전혀 불가능해 보이며 현실적이지 않은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 왔던 것처럼 우리 개인 또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돌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꿈과 믿음인데요. 우선 꿈도 크고 멋지게 제대로 꾸기 위해서는 본 게 많아야 한다고 해요. 내가 본 만큼의 세상이 나의 세계관이고, 그 틀 안에서 내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바른 수단이라는 게 더해진다면 어쩌면 그 틀을 깨고 내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 사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원 없이 꿈을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믿어지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한없이 작아지고 또 어떤 날은 불안해지기까지 그 꿈에 대한 나의 믿음이 늘 흔들리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까?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명쾌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한적 믿음의 덫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믿음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제한적 믿음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덫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덫에 빠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제레미 딘의 굿바이 작심삼일이라는 책을 근거로 총 4가지의 믿음의 덫을 증거로 제시해요. 흑백 사고, 개인화, 일반화, 그리고 파국화예요. 먼저 흑백 사고는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가정한다. 온 오프, 모 아니면 도, 실패 아니면 성공과 같이 이 세상은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꼴등 아니면 1등이 아니라 2등도 있고 3등도 있죠. 1등만이 성공도 아니고 꼴등만이 실패도 아니죠. 실패가 거듭되어야 성공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믿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목표한 행동 5가지 중 4가지를 완료하고도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미팅에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지 못해 그 미팅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흑백 사고라는 믿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화예요. 우리는 무작위로 벌어지는 부정적 상황에 매번 우리 자신을 탓해요. 우리의 일상은 늘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꼭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요. 자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실패라는 결과에 나의 잘못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큰 변수가 없어요. 하지만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늘 변수가 있어요. 파트너의 사업 설명 지원을 갔어요. 파트너의 이모님을 만나뵈러 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까지는 몰랐죠. 이모가 6명이라는 것을. 그래, 앉아봐, 읊어봐. 6대1로 사업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6명의 이모라는 변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변수를 바라보는 자세일 뿐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 변수가 내 탓인 것 마냥 자책해요. 아, 내가 사전에 물어볼걸. 너 혹시 이모가 많아? 이렇게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 마냥 나를 자책하는 우리는 개인화라는 믿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는 파국화예요. 우리는 사소한 단서만으로도 최악을 가정해요. 이 부분은 인간이 많은 숫자와 함께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상상력과 관련이 있어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와, 작가가 천재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시나리오 작가예요. 특히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난 상상력을 펼치게 되는 거죠. 지인이 내 카톡을 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바쁠 수도 있고, 심적으로 바쁠 수도 있고, 카톡을 당장 확인하기엔 바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제품을 쓰라 했나? 사업을 하라 했나? 내가 무슨 부담을 줬다고 카톡도 안 읽어? 아직은 약과예요. 지인이 내 카톡을 보고도 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답할 여유가 없거나 잘못 눌러서 카톡이 확인된 건지도 모르거나 답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한 후 보내야겠다 마음 먹었거나 그런데 심지어 답하는 걸 까먹었거나 시나리오는 시작되죠. 아니 어이없네. 내가 살다 이런 대우를 받다니.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니 근데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왜 답장을 안 해? 야 읽은 지도 벌써 2시간인데 아직도 답이 없다? 그래 말자 말어. 너랑 나랑은 딱 이 정도인가 보다. 무슨 일 있나? 아 근데 진짜 어렵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일을. 이 사업 되는 거 맞아? 야 이래서 어느 세월에 자유에는 무슨. 그러다 결국 그 친구로부터 답장이 오는 걸 확인하죠. 그 답장 하나를 기다리며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만 썼어요. 물론 최악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대안을 생각해 놓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문제는 파국화라는 그 덫에 빠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파국화라는 믿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네 번째는 일반화예요. 우리는 안 좋은 경험을 한 가지 하고선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고 가정을 해요. 사업 초기에요. 열정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2번 연달아 거절을 받았어요. 뭐야, 안 되네. 하고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죠. 세 번째는 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파트너가 미팅에 늦어요. 딱 한 번 늦었을 뿐인데 저분은 맨날 늦네. 고객에게 제품이 맞지 않아요. 컴플레인이 처음 들어왔어요. 거봐, 제품이 뭐 그리 차이 난다고. 한 가지의 경험으로 전체를 부정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화라는 믿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믿음의 덫에 빠진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우리 자신을 탓하게 돼요. 믿음의 덫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흑백 사고에 빠진 건 아닌지, 개인화에 빠진 건 아닌지, 파국화에 빠진 건 아닌지, 일반화에 빠진 건 아닌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러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묵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주하는 장애물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어떤 것을 믿을지 또한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속도는 다를 수 있으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작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펜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